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이틀째 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을 돌면서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 김영삼 대통령 생각도 나요. 이분 말씀 중에 정치는 말이야,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집단을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집 하면 진짜 자꾸 웃음 나와요. 그 당이 아니죠.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한 건데 법적으로 정당하게 뽑은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죠. 내란당이죠, 내란당. 내란당의 내란 후보를 옹립한 겁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각이 난다면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지고 우리가 이긴다. 뭐 들어보면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당이 아니다. 이제 그게 무슨 정당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글쎄 그 허 대변인께서 좀 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투표에서 90%씩 나오는 그런 게 정당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면 누구도 이론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이론 제기하면은 그냥 무차별로 숙청되는 그 모습을 다 봤지 않습니까? 공천을 통해서. 네. 그런데 남여당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본인의 그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서 네. 국민들께 호소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이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며칠만 있으면 바뀌는 일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예. 그 신뢰가 무너졌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해도 그것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선진국으로 계속 이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편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제 민생 현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인 이재명이, 인간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자, 뭐 난사, 자폭 이런 발언을 쓰면서 이제 사법부를 비판하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법원이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유죄를 내리면 예. 이게 난사하는 건가요? 자폭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절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선고를 내렸고 네.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사실상 뭐 거의 겁방으로 해서 막았는데 사법부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뭐 보루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난사, 자폭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들은 적절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뭐 표현이 좀 뭐 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틀린 예.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 자체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법부 인권의 최후 보루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이 탄핵 국면 또 이 비상계엄 이 이후 그 국면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지금까지 모든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결론이 나올 때만 해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걸 수용하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그대로 입장을 유지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배당 9일 만에 졸속으로 심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법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독선과 과대망상으로 착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법관들이 동조했다. 부끄럽다. 사퇴하라. 이 얘기가 법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실명 게시했고요. 이런 비슷한 취지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제대로 심리를 한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 촉구 서명에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 고등법원이 선고기를 연기한 것은 법원 내부의 사법부 불신의 신뢰 붕괴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의 이런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 네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어떤 겁박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연기할 거였으면 예. 이번에 파기환송액 이런 졸속 재판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을 거고요. 아마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했을 겁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저항할지,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것을 직접 이렇게 예. 비판하고 나설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호 대변인께 반박할 기회를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가 한마디 하셨어요. 드릴게요. 3,000명 판사 중에서 한 명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무슨 법원에서 엄청난 지금 반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럼 이 대법원의 법관들의 기본적인 신뢰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 선거법 사건은요 네. 빨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왜냐 이 네네. 선거법이라는 게 1년 내에 모든 걸 끝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년 6개월이나 걸렸잖아요. 그렇게 오래 있을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조속하게 3개월 이내에 결정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로그 기록 보는데 100만 명 했다는데 아직 민주당 당원들 다 서명하면 그거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예. 더군다나 이걸 가지고 무슨 판사들이 전부 다 뭔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대법원은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어떤 국민들의 기본적인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대법원을 저렇게 비판하고 뭔가 타켓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예. 이 앞으로의 사법부 독립에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호 대변인. 이 양승태 대법원 때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정치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2번이나 내렸는데도 그 앞에서 농성하고 이러면서 예. 거의 반강제로 억지로 이게 했습니다. 이게 네네. 다 수사까지 가게 됐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47개 혐의가 다 무죄 판결 내려졌습니다. 예. 똑같은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때 조직적으로 곳곳에 사법부를 장악한 결과 일부 정치 판사들이 봐주기 판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 결과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 최고 법관들이 이제 바로 잡았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총공세에 달려들어서 지금 또다시 민주당과 정치 판사들이 협공을 하고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 이런 말들, 상권 분립 이제 무너질 때가 됐다 이런 말들 서슴지 않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현실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는 여쭤볼게요. 삼권 분립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너질 수 있는 거라고 표현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부 다 장악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거 예. 사법부 총구가 우리를 향한다. 나은 사람은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대법원이 이제 너무 빨리 이례적으로 예.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저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선거를 앞두고 그걸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고요. 근데 네. 물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나 대법원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겠죠. 네. 선거 전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빨랐다. 사법부도 자제하고 민주당도 자제해라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파기환송은 이제 안 돼서 다시 이제 6월달 넘어가긴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재판은 거의 불가능할 거로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잖아요. 근데 사법부 총구가 우리를 향한다. 그럼 만약에 그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드릴 말씀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말이죠. 예. 선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가 설계하고 있는 제도는 바로 그거예요. 견제와 균형. 예. 3부서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입법 권력이 선출 권력이고 이쪽이 선출 권력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대단히 유리한 구도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이런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을 하느냐. 좀 민주당에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